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희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은 잘 안 가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생활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 속초 인물수첩 영상 인터뷰는 속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무대가 아주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극단 소울시어터의 남호섭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극단 소울시어터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려요.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배우, 연출, 기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뜨거운 우리 단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울림, 우리 소통 속에서 감동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소울시어터의 대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소울시어터가 그런 뜻이었군요. 의미가 너무 좋네요. 대표님 현재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잘 안 보이셨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22살 2005년도였었죠. 네. 대학을 그때 좀 뒤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연휴를 속초에서 지내고 네.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왼쪽 눈에 태양을 왜 잠깐 저희가 바라보고 네네네. 나면은 잔상 같은 게 남잖아요. 태양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눈에 생겨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8년 즈음에는 오른쪽으로도 이제 전이가 됐고 계속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망막에 질환이 생겼다라는 것, 네. 좀 희귀한 그런 질환이 생겼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계속 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럼 지금은 아예 안 보이시는 거예요? 2018년도 초에 반대 오른쪽 눈도 이제 바늘 구멍 정도의 시야가 남아 있었었는데 아, 네네.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아예 어떤 짙은 안개 속에 휘어 감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앞에 안 보인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불편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연극을 그만할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생각보다는 혹여나 타인들한테 동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나의 장애가 그들의 장애로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연극을 안 한다라고 생각조차도 그 수년의 그 시간 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더 공연할 수 있다면 감사하게 기꺼이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이 어쩌면 저를 좀 유지할 수 있고 저를 지킬 수 있는 무대에 서는 것만이 좀 그런 이유였어요, 저에게는. 약간 그냥 당연하게 숨을 쉬듯이 대표님한테는 무대에 가까이에 있는 게 당연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쓰여질 수 있다? 인간 남호섭으로서 이 세상에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마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 시각장애 전과 후 무대에서는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언제나 긴장이 되고 언제나 무겁고 어렵고 흥분되고 설레이고 그것은 같아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일 때는 한 번만 했었어도 저는 됐었어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워낙에 사람들이 천재라고 늘 어렸을 때부터 넌 천재야 천재. 그래서 저도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쉽게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무대에서 특히 영화하고 다르게 무대라고 하는 공간은
다시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쵸. 다시 갈 기회가 없어요. 처음 요이 땅 해갖고 시작을 하면은 네. 끝까지 달려야 하는 그쵸. 실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청소년 때부터 연극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가 좀 문화회관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옆에 보면 예총이라고 하는 속초 예총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부터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커피숍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아. 정말 어린 호섭이는 언제나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아동극이든 어떤 공연이든 가리지 않고 맨 앞자리에서 구경을 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놀이터처럼 이곳을 누비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극이라고 하는 것, 어떤 공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네. 체화가 된 거죠. 네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그렇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계속 꾸준히 하셔서 직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특별한 매력, 이유 있을까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사람들을 박수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구나를 제가 경험할 때 오는 그 희열이 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삶을 제가 간접적으로 살아보는 네. 이것이 주는 매력,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을 잃고 나서는 연기를 하는 그것들이 그걸 씻어내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같이 제가 즐겁기 위해서 혹은 그냥 재밌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대본 안에 인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우들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야만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고민의 어떤 그런 과제가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내가 눈앞에 저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좋은 연기를 한다? 그럼으로써 그걸로 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 말이 안 되는구나. 난 연극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저에게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물론 직업이지만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제 업을 씻어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소울시어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극단은 어떻게 창단하게 되신 거예요? 한 살 한 살 경험이 쌓이고 어떤 계속해서 저의 생각들도 네. 바뀌어 가더라고요. 어떤 그런 장애까지 네. 같이 생기면서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어떤 회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굴렁쇠라는 극단을 나왔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엔 연극이었던 거죠.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한테 배웠던 뭐 제자들이라든가 네. 후배들이라든가 나하고 같이 연극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모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쯤 되니까 네. 극단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야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계속 해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가까이 이제 극단을 끌어오시면서 아무래도 힘든 점도 많으셨겠죠?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 중에 만든 극단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행정적인 업무부터 뭐 연출을 하고 배우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네. 우리 단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것보다 어려울까? 이것보다 힘들까?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이 없었다. 10년 가까이 운영하는데 네. 천직이신 것 같아요. 좀 가장 힘든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단원들, 저를 믿어줬던, 저를 따라줬던 단원들을 좀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들이 늘 있었거든요. 네. 그런 순간들,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로서는 가장 힘든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빠밤. 수상 이력이 화려하시던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살에 날 보러 와요라는 작품으로 우수 연기상을 받으셨는데 최연소 수상으로 화제가 됐어요.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018년 만주전선이라는 작품으로 제35회 강원연극제 대상과 최우수 연기상 수상, 올해는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 우수 연기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와, 너무너무 대단하신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상이나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상들이 정말 다 기억에 남고 저에게 너무나 큰 상들이에요. 네.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21살 때 최연소로 받았던 네. 날 보러 와요라는 작품, 그 살인의 추억 영화 네. 그 작품의 원작인데요. 아, 용의자로 등장하는 1인 사역을 제가 했었어요. 1인 사역이요? 네. 단국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아, 제가 특차로 들어갈 수 있는 우와. 어떤 계속해서 연극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을 만들어줬던 그런 작품, 그런 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상은 사실 만주전선이라는 작품이었어요. 2018년도 그 작업 중에, 그 과정 중에 제가 완전히 시력을 잃었거든요. 만주전선이라는 작품을 네. 하면서 내가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만 가지가 넘었는데 네.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때를 써서라도. 그냥.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상을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동료들이 본인들이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줄 테니까 해보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가장 자유로운 남우섭이라는 배우가 정말 오래간만에 무대 위에서 뛰어다니고 네. 날아다니는 것 같은 네. 그런 작품을 본 것 같다. 나중에 꼭 한 번 더 해주세요. 저도 보고 싶네요. 이곳은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비해서는 연극 무대를 많이 접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연극을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좀 지역에서라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곳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은 전 서울에 가서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있는 그 지역, 그곳이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대단한 연출가, 대단한 어떤 배우한테만 이름난 유명한 그런 사람들한테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확장성들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생길 거고 다른 곳에 가야 할 일이 생길 거고 만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네. 전 다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극단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극단에 들어가면 역량 강화에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극단이기 때문에 네. 어깨너머로 배우더라도 저도 그랬거든요.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들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어떤 극단이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어떤 취지와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 정도를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서 두드리세요. 꼭 어떤 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뭔가 이렇게 표출해 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토론해 본다거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극단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속초시 문화재단에 저희 어떤 연락처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잘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간단한 인터뷰와 그런 것들 그리고
간단한 절차들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식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그냥 용기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대표님, 앞으로는 어떤 작품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블라인드 시어터라고 하는 극 형식을 제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력을 아예 잃은 제가 어떤 연극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끝없는 고민 속에서 보이는 것이 당연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보였을 때는 제가 느낄 수 없었던 것들, 오히려 더 무한한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연극을 통해서 어떻게 관객이라고 하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객들의 눈을 가릴 생각이에요. 빛도 투과되지 않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눈을 뜨나 감으나 아예 보이지 않는 저하고 가장 비슷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로 연극을 경험해 본다. 대표님의 좌우명 궁금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재능, 내 재주를 타인을 이롭게 하는데 쓰자죠. 저를 정말로 불태우지 않으면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런 어떤 소신, 이런 이념이 생기고 나니까 오히려 매 순간 좀 즐겁더라고요. 행복하고 오히려 연극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목을 매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저로서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연출하신 작품, 또 무대에 서 계시는 대표님 너무너무 궁금해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작품들이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속초 인물수첩 영상 인터뷰 세 번째 인터뷰이로 극단 소울시어터의 남호섭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시각장애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남호섭 대표님과 극단 소울시어터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